다시 그럼 조금 독촉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독촉 절차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대여금이냐 아니냐, 이게 즉 소비대차냐 증여냐 뭐 이런 싸움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좀 아까 같이 복잡한 싸움이 펼쳐지니까 판결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큰데, 예컨대 좀 아까 말했듯이 빌려간 것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못 갖고 있는 이런 정도, 빌린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 굳이 복잡한 판결 절차로 가지 말고 심플하게 그것을 갖다가 국가로부터 빌려준 것을 확인받는 의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독촉 절차를 통해서 지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지급 명령은 이 용어 뉘앙스 알겠지?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독촉 절차는 뭐냐? 자기가 빌려줬는데 돈 못 받는다 라고 해서 법원에 돈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절차를 독촉 절차라고 그래.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채무자인 반대측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갚아라라고,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보내. 채무자한테. 피신청인인 채무자한테. 신청한 자가 채권자겠지. 그럼 이 사람이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게 확정이 돼. 그래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확정이 돼. 만약에 채무자가 빌린 적 없다라든지 빌렸는데 갚았다라든지 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겠지. 채무자는 자기 빌린 적 없는데 또는 갚았는데 법원이 일방적으로 돈 갚아야 된다라고 지급 명령을 내렸을 때 대해서 억울하면 2주일 이내에 그것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를 하면 이 절차는, 이 분쟁은 소송으로 가.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가. 즉 소송과 그럼 이 독촉 절차의 차이는 뭐야? 소송은 여러분이 계속 민사소송법에서 얘기했듯이 변론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절차로서 변론이 열려. 변론이라는 것은 피고, 채무자를 부르고 원고 얘기를 가지고 판사가 법정에서 니들 왜 서로 주장이 펼치고 억울하다고 하느냐를 듣고 나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한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 소송은. 근데 지금 독촉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지금 보니까 비교해보면 이렇게까지 내가 유도해 줬는데 소송과 지금 독촉 절차가 어떤 차이가 있었어? 변론이라고 보일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신속하겠지. 실제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대 등이 소송의 10분의 1이야. 소송의 10분의 1. 그러니까 신속 플러스 저렴하지. 그리고 이 경우에 법정 갈 필요 같은 게 없으니까 편리하지. 다만 아까 전제가 뭐야? 그 채무자가 빌린 적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싸움을 벌릴 것 같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괜히 이 과정이 소요된 꼴이 되는 거지. 이의가 나온다는 전제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그 과정 거쳐서 소송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제가 뭐야? 사실상 못 갖고 있다. 빌린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갚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라든지가 없다는 전제라면 이게 확실히 효율적이지. 신속 경제적이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이의가 나올 것 같다면 굳이 이 절차를 괜히 밟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곧바로 소송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 다만 이 독촉 절차를 더 편하게 해주려고 심지어 뭐까지 한 거야? 여기에 전자 독촉 절차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 신청서를 써서 보내기만 하면 돼. 물론 소송도 요새 전자 소송이 돼서 소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소송을 내는 단계부터 다 온라인으로 보내도록 해놓고는 있어. 그건 또 좀 이따 설명하는데 하여튼 전자소송은 작년부터 민사소송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전자독촉은 2003, 4년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얘기한다면 전자독촉이 많이 있었을 때는 전자소송이 없었을 때는 그 과정을 전자적으로 보내는 듯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내는 이런 과정으로 해버리니까 훨씬 편했던 이런 절차로 세팅을 해놨던 거지. 다만 이의가 나온다. 즉 이의가 나온다는 전제는 다툰다. 빌린 것을 억울해한다. 갚아야 되는 것을 억울해한다. 라고 하는 싸움이 있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괜히 거치는 절차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만 그게 없는 전제라면 곧바로 이의가 없으면서 2주 지나고 전체적으로 프로세싱 보면 한 달여 만에 확정된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국가가 확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여기서 의문은 아니 내가 돈 빌려준 것을 굳이 왜 확정받아야 되는지 채무자가 좀 아까 말했듯이 다투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돈 받는 거 채무자도 인정하고 다만 지금 좀만 나 힘드니까 형편이 힘드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면 빌린 것을 뭐 지금 다툴 생각이 없는 채무자 상태라면 내가 굳이 왜 이것을 확정 국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왜 필요로 하느냐의 의문이 들 텐데 왜 그런 거야? 왜? 그냥 가만히 있지. 채무자가 결국 지금 뭐 빌려간 것을 뭐 다툴 생각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사실상 못 갚고 있다 하고 미안해하고 또는 뭐 만나는 게 조금 찜찜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내가 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받아 놔야 될 이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지 집행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그런지 왜 그런 지금 하는 건지 좀 아까 나왔듯이 지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국가한테 이렇게 뭔가 공적으로 받아놔야 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내 주장이나 말로 단계가 아니라 공적으로 뭔가 문서가 있어야 돼. 그거의 대표적인 게 확정된 판결인데 지금 독촉 절차를 통한 확정된 지급명령도 그런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사실상 또 그럼 거기까지 이해됐다라고 하더라도 좀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전제로 갔어? 채무자가 지금 빌린 것을 다투는 건 아니고 사실상 돈을 못 갖고 재산이 없어서 못 갖고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또 한편 생각해보면 어차피 재산이 지금 없는데 집행을 뭐 당장 할 수도 없는 건데 뭐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굳이 그렇게 밟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어. 그것을 지금 국가로부터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정받는 것은 지금 대답했듯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뭐 얘기는 했는데 그럼 강제 집행 실제 하려고 했는데 뭐 재산이 없어서 못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 집행 그 다음 단계의 상황이 뭐 여의치 않을 게 뻔한데 뭐 지금 받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채무자가 재산이 별반인데 물론 숨겨놓은 재산 같은 게 있어서 뭐 그걸 발굴해서 지금이라도 안 받아놓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숨겨놓은 재산 확보해서 지금 집행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숨겨놓은 재산 확보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정식적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민법서 배우면 뭐 사회행위 취소 같은 걸 시켜서 돌려놓는다든지 그건 법률관계가 포착됐을 때 그게 사회행위라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어디다 숨겨놓고 빼돌려놓은 건 뭐 어떻게 해서 확보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확보된다는 전제라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이제 등장시킬 수 있는 뭐 상황이 있다면 밟아야겠지. 근데 별 그런 것도 없다면 굳이 지금 이것을 하는 의미는 조금 뭐 큰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강제 집행을 지금 한다라는 거 말고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치면, 물론 그런 상황도 있어. 갑자기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될 뭐 뭔가 어떤 도사가 그 사람이 로또 당첨될 운이 있다든지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사람이 재산이 없던 재산이 생긴다든지 뭐 그럴 뭐가 있다면 뭐 그 아까 말한 논리대로 재산이 확보될 여지가 뭐 있는 좀 우스개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면 밟아야 되는데,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라도 지금 분쟁의 어떤 확정으로서 자기가 권리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작업을 할 필요성이 집행으로, 즉 이러한 확정, 그러니까 단계가 권리를 확정한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게 판결이죠. 여기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권리를 이제 실현하는 거야. 실현. 이게 집행이지. 집행.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또는 아까 일반론으로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해당 사람의 지금 절실한 거는 사실은 권리를 실현해서 빌려준 돈을 손에 쥐는 게 절실한 건데, 우리가 맨 배운 거는 뭐야? 판결까지만 배우면 뭐야? 판결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어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만을 확정해 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절실한 건 뭐야? 돈을 빌려준 걸 회수하는, 손에 내가 회수하는 건데, 그 회수하는 강제 집행에 대한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받아놓을 필요성은 뭐 때문에 있다? 좀 아까 뭐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장 안 보이지만 숨겨놓은, 또는 뭐가 빼돌린 뭐 이런 재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실제 이게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뭐가 하나 혹시 의미 있냐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의미 등은 있어. 그러니까 시효를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사유는 민법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하면 중단이 돼. 시효가 진행되는 게. 지금 막 10년짜리 시효가 진행되는 9년 막바지인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래서 내가 확정된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시효가 생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원래 채권이 1년짜리든 3년짜리든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확정된 판결이 되면 원래 채권의 속성에 따른 시효가 아니라 생으로 이제 10년이 시작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시효를 갱신해서 10년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있지. 당장 집행은 안 하더라도. 당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잘못하다가 내 채권에 시효가 걸리면 이제 그 뒤에는 재산이 있냐 없냐 이전에 내가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재판으로서 확정될 시킬 필요가 하나 있지. 이해되겠죠? 그런 게 있어. 또 하나는 애초에 빌려준 돈에 이자를 쳐서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소비대차 계약은 대부분 우리가 금융권에서 돈 빌린다고 생각하면 유상이지만,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원리대로 치면 무상이야. 원래는 이자가 없는 게 원칙이야. 다만 실제 친구들끼리는 그러니까 무이자지. 우리가 뭐 이자 쳐서 빌려주지는 않잖아. 그냥 거래 친구들 할 때. 그렇지만 어떤 정식 거래는 이자가 있을 확률이 있지. 그래서 일반 민사계약에서는 소비대차는 무상이지. 상사적으로는 뭐 유상이긴 하지만 그 이자가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이자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반대 당사자가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하려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가 소송에서 다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판결 선고 시부터, 그러니까 다투는 이유가 없을 때는 소를 제기해서 소장이 피고한테 날아간 때부터, 피고가 다툴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때부터 이자가 현재 기준으로 연 20%로 적용이 돼. 애초에 이자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럼 연 20%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냐면 5년 지나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야.
판결을 받아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판결을 받아놓고 당장은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더라도 물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5년 뒤에도 집행할 재산 없으면 뭐 2배로 뛰든 말든 뭐 말짱 또 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금액적으로는 5년 지나면 2배 정도가 확보되는 꼴이 되지.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이 없다면 뭐 5년 10년 뭐 기다려봤자 계속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으면 뭐 4배로 뛰든 5배로 뛰든 그래도 또 우리는 또 누구한테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어? 그 자식들한테 또 상속, 또 자식들은 근데 뭐 또 상속 포기나 이런 대안 카드를 갖고 오겠지. 어? 그렇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율을 연 20% 정도 띈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그러니까 설사 집행을 하지 못할 상황이더라도 소송을 내서 어떤 확정을 시켜놓는 의미는 시효를 중단시키고 10년으로 이제 재차 시작할 수 있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이율이 이제 부과되기 시작해서 한 5년 지나버리면 2배도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상황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확정된 판결이든 독촉 절차를 통한 지급 명령이 확정되는 상황으로 확보를 해서 자기 받을 권리를 확정해 놓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원래는 이 권리를 확정한 다음에 뭐 때문에 권리를 실제 실현하는 강제 집행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야. 그럼 이 권리 확정 단계에서는 돈 빌린 것을 피고가 인정해버리면 권리 확정은 사실상 그다지 싸움이 안 된다면 소송으로 갈 필요 없이 독촉 절차로 가서 확정을 시켜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의 문제지. 사실은 또 그러면 확정과 집행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확정까지는 쌈을 연락에 하는 어떤 빌려간 사람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가 결론이 난다면 그 뒤에는 그것에 따라서 갚겠다라고 한다면 집행은 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권리를 확정하는 단계의 싸움만을 이 사람은 열심히 억울해하고 싸웠고 그 결론에 따라서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라면 실현 단계인 집행은 큰 문제는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재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자기는 빌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만 법원이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돈은 주겠다는 자세인 어떤 사람이라면 집행은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은 그 판결에 따라서 이행을 않는 사람. 보통은 이제 판결에 따라서 이행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돼? 그 금전적인 청구는 20%씩 막 붙으니까 빨리 안 갚으면 그만큼 더 막 불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재산이 어차피 확정이 돼서 자기가 이제는 싫든 좋든 국가의 판단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기판력이니까 판결에 빨리 갚을수록 적어도 이자 불어나는 것은 막으면서 갚으면 되는 건데 그게 원활히 안 이루어지면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개시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채무자가 완전히 빌린 적에 다툼 없고 재산도 없을 때는 강제 집행할 만한 재산도 없으니까 사실상 그 경우는 집행을 개시한다라는 개념에 뭐 재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안 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시효 중단이나 이율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불어나는 이 효과는 있는 거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되겠어요?